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언진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이야기해 줄까 하면, 몇몇 군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관리단을 이제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사 측에서 먼저 아는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소위 그 관리단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조직을 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이렇게 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뽑는다 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부분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선정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행사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견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단, 집회를 분양이 과반수 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악의적인 의도로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아마 불안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사 쪽에 있는 어떤 친척지간이든 주변에 있는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구분 소유자분들이 먼저 그 집회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리단 집회를 그쪽에서 먼저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아야 될 점은 가급적이나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 후보 선정 절차가 명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세상이든지 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반장을 뽑는다라고 할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공약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이 과연 그 전에 얼마만큼 벌점이 많았는가, 이런 것도 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대한 후보자 선정에 대해서 선정 절차를 미리, 공지 안내를 하고, 그 공지 안내에 따라서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후보자가 선정돼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나중에 소송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법원마다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확하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전반적으로 봐서 법원에서 판사님께서는 판단을 해버리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는 좀 기준을 정해서 미리 그 부분을 안내를 하고 뽑아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둘째는 뭐냐면 이제 미리 서명 결의서가 있죠. 서명 결의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그 관리단 집회
일 이전에 서민 결의서가 반드시 그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받은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는 통과되어 줘야 되겠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최악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악의적인 시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금 말했던 이러한 절차를 잘 준수를 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를 선정이 되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그 관리단 집회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거기에서 관리인으로 뽑힌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행사를 통해서 그 관리인이 뽑힌 사람이 자기들이 그 어떻게 보면 건물 관리 보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게 될 때 그 해임 사유에 대해서 있죠. 그때 그 해임 사유가 정말 여러분들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 명확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애매한 걸 가지고 그냥 그 관리비 고지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죠. 다른 그 어떤 건물에 보니까 관리비는 얼마 안 나왔는데 우리 요 건물에 관리비는 많이 나왔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임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 기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그 법원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리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은 저희가 예전에 최초에 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는 거고, 제가 이 단지 어떤 책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법원에서 판단이 어떤 판단이 나오냐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소명이라는 것은 그 말이 뭐냐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단을 먼저 만드시라고 했죠. 그거는 관리단을 만드실 때 구분 소유자와 그 입점주 여러분들께 왜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관리업체가 상당히 횡포라든지 그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는 실체가 당장에는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것대로 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관리단으로 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다음으로 해야 될 건 관리업체를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투명하게 공정한 관리업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관리업체는 단지 그 건물 관리를 하는 분들일 뿐이다라고 각과 갑질을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실제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광복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일본이 모든 것을 이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고 난 뒤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헌법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국민이라고 하듯이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 건물에 우리 지금 마린파크 상가의 주인은 구분 소유자와 입점주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 건물은 문제가 생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드디어 뭐 국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각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 여기에 있는 상가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빨리 하자 보수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관리단이 이제 드디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뒤에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정말 절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사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되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따른 청렴서약서는 반드시 적도록 이렇게 하겠다고도 하십시오. 그래서 청렴서약서에서 정말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있죠. 자신이 아는 업체를 그렇게 해서 뒷거래를 한다든지 그 건물 관리 효용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에 넣도록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해야 될 부분들만 나오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지금 아마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건투를 빌고 고생을 하시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 추진하신 분들은 모든 것을 걸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있는 시행사 쪽이나 그쪽 관리업체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둑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 두 수를 떼고 그분들은 10수나 20수를 먼저 앞을 내다봅니다.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쟁을 거기에 몰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몰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법률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두들기고, 그리고 뭐 청와대에 있죠. 청와대에도 이렇게 한번 두들기시고,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이 승리를 하실 겁니다. 그는 저희가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